오실 분들 계시니까 딱 됐네. 시간 됐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하게 기자 간담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현안이 생겼기 때문에 이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기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청와대의 선관위 장악 꼼수에 대하여 이에 대한 절대 반대 의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혜주 의원은 상임위원 임기 3년을 마쳤는데도 사표가 반려되어서 비상임 중앙선관위원으로서 3년간 그 직을 더 유지하게 된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유사 이래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초유의 일이며 얼토당토하는 폭거입니다. 조혜주가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대선 캠프의 특보 출신으로서 처음부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아니나 다를까 상임위원으로 들어가서는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을 완전히 내팽개쳐버리고 선관위를 문관위로 만들었다고 평가되는 장본인으로 지목되는 인물입니다. 지금 선관위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노정희 선관위원장, 친여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조혜주, 이승택, 정은숙 이 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김창보, 박순영 이 두 사람은 거짓말장이자 청와대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더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을 무죄로 둔갑시킨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성대 위원,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현재 총 8명이 있는데 그 8명 중에서 조혜주를 포함해서 7명 모두가 친여 성향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선관위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입니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대통령 추천 선관위원 2사람, 이승택, 정은숙 2사람 중에서 1명을 상임위원으로 선출하여 상임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마저 회피하려는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막가파식 알박기이자 선거 중립 선관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깔아뭉개는 위헌적 폭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에 더해서 야당 추천목 문상부 비상임 선관위원 임명 동의안 처리 절차를 원천 봉쇄하며 상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선관위 장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상임위원 임기가 끝난 조혜주를 즉시 선관위에서 퇴진시키고 또한 야당 추천 몫인 비상임 선관위원 문상보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 절차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야당 추천 몫인 비상임 선관위원 문상보에 대한 선출 동의안 처리 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 사안입니다.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친여 성향 일색인 선관위가 제대로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할 수 있을지 깊은 불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거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이 현직 민주당 3선 의원이고 행안부 장관 역시 민주당 현직 의원입니다. 판넬을 한번 보시죠. 이 판넬을 보시면 역대 정부에서 선거기간, 큰 선거기간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동시에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이 집권한 기간 중에는 큰 선거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그 어느 누구도 현역 의원이었던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선거를 앞두고서
특히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서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을 끝까지 자신들의 현역 의원으로 두려고 하는 고집을 부리고 심지어 국무총리도 여당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대선이 불과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은 이번 대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런 반헌법적 폭거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즉각 교체하고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진 상식과 공정, 이것에 분노하면서 3월 9일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정권 교체를 벼르고 있습니다. 또다시 공정과 상식에 반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폭거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이 민심의 분내에 더 이상 기름을 붓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관련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한 이 후보의 거짓말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패널 한번 보시죠. 이 후보는 자신의 형님과의 통화에서 유동규가 음대 나왔는데 뽑았냐고 형이 물으니 아니 뭐 음대 때문에 뽑은 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는 2010년 유동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명해서 지사님은 어떤 지시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구체적으로 그때 상황을 특정 간부, 그러니까 산하기관 간부 한 명을 뽑는데 라면서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유동규의 대학 전공까지 다 꿰고 있더니 국감장에서 순식간에 기억력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전 국민이 보는 TV 토론회에서 거짓말했듯이 국감장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또다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 이재선 씨는 김부선 씨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해서 성남시 광고비를 썼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업무상 배임에 명확하게 해당됩니다. 세금을 개인 비리 의혹 덮기용으로 남용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부선 씨는 이 후보의 가짜 총각 행세, 무상연애를 폭로했지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이재명 후보는 김부선 씨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거나 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인, 기자,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을 마구 남발하던 고소왕 이재명 후보 답지 않은 일입니다. 도대체 그 흑막이 무엇입니까? 지금 대장동 핵심 피고인 5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시장의 지시에 따른 지침이라는 증거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최측근 정진상 부실장이 5년간 7천여 건의 문건에 결재를 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후보가 온갖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해도 몸통이 누구인지 이제 알만한 국민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법부가 주 2회씩 열결했던 재판을 바꿔서 한 달에 2번 열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법원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김명수가 지휘하는 법원이 권력 눈치를 보며 엎드리고 또 감사원이 5년이 지났다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로 대장동 비리 감사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러나 그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마침 오늘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장동 특검 실시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자꾸 상설 특검 운운하면서 꼼수 부리면서 시간 끌지 하지 말고 조속히 대선 전에 양당 합의로 진짜 특검 실시합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MB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공개된 이재명 후보 통화 녹취록 내용은 대다수 상식 있는 국민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일 것입니다.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불쾌할 정도입니다. 듣고 나면 그 귀를 씻지 않고서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록을 방송할 수 없는 이유가 욕설 부분을 무음 처리하고 나면 방송할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이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MBC는 대선 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제1야당 대선 후보 배우자의 사적 통화 내용을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이 반론 보도를 위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MBC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도 2차로 방송한다고 예고했다고 합니다. MBC가 주장했듯이 대선 후보자 검증이 진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통화 내용도 동일한 시간, 동일한 분량으로 방송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MBC가 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공영방송의 가치를 헌신짝 내던지듯이 버렸다고 하는 세간의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최소한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평평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MBC에도 이미 녹취 파일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못 받았다면 기꺼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MBC의 공정한 보도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확실한 손실보상안이 담긴 진짜 민생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가 기재부와 여당이 짬짬이 추경 예산, 정치 추경 예산 짜지 말고 야당의 의견,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면담 요청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아직도 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12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재부가 국민의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다면 12시까지 기다려서 그 뜻을 전달할 것이고, 만약 그때까지도 응답이 없이 계속 도망가고 숨을 때에는 우리 당 원내 지도부가 직접 오늘 세종시 청사로 찾아가서 진짜 민생 추경안 그것을 담아달라고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상. 혹시 7분 있으면 따뜻한 차, 따뜻한 물. 물 좀 따뜻하게 있으면 주시면. 질문 주신 분들. 없으시면 마칠까요? 추경 관련해서요. 정부가 좀 실수 네. 정부가 추경 14조 안 지출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좀 지금 정부가 어떻게 편성인지 저희들은 전혀 모릅니다.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야당이라고 해서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하고 그에 대한 야당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 그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국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언론을 통해서 야당 국회의원이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거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짬짬이 예산 정치 추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도대체 얼마를 편성하고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는 것인지 아무것도 제시한 바가 없고 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한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짬짬이 밀실야합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청와대가 선관위 상임위원 계속 이렇게 그대로 나오면 뭐 항의하거나 뭐 이렇게 할 계획이 있으시죠? 청와대가 만약 이런 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지금까지 문관위였던 것처럼 더 강화시킨 문관위로 민주당 편향의 선관위로 만들어 나간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정치적 수단과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17일 비오는 책을 위해서 경로관 전략공천하고 나머지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변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이재명 후보가 유승민 관련해서 모른다고 했던 부분 20대 형이 있다고 약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추가적인 좀 대응 방안은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발해 놓은 것도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의 이름으로 여러 차례 고발해 놓았습니다만 현재 수사기관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매우 편파적인 수사를 지금도 계속하면서 공작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 쇼하면서 야당 탄압하기만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질문 혹시 있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특검을 얘기했는데 특검 관련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실 수 하겠다면 지금 당장 만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방에 가서라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꼼수 부리는 상설 특검 그런 헛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13번의 특검이 실시되었지만 단 한 번도 그 사건의 주요 피의자, 주요 의혹 당사라고 지목된 사람이 속한 정당 혹은 그 정파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꼼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도둑을 수사하는 수사관을 지명하겠다. 그 말이 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협조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